패디랑 SSI, 나우이, BSAC, 시마스, SDI 어떤 단체의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월블루 부부 최 회장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다이빙 센터도 많지만 단체도 정말 많죠. 그래서 어떤 단체로 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패디니까 패디를 따라고 말씀드릴까요? Nope. 진짜 중요한 건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물론 단체도 중요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단체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죠. 안전 기준도 있고 교육 매뉴얼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죠. 그 잘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전적으로 강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가 어떤 식당의 메뉴라면 강사는 그걸 직접 요리해주는 셰프입니다. 같은 파스타라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맛과 분위기도 다르고 먹고 난 후에 기분도 다를 수 있잖아요. 다이빙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패디 단체의 오픈워터라도 A 강사와 B 강사에게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서 체득하느냐, 그리고 바다에 대한 이해도, 자신감 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죠.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강사이신데 이분이 어드밴스드일 때의 이야기예요. 와이프분이 물공포증인데 오픈워터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는 물공포증을 극복하고 자격증을 따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픈워터를 따고 나서는 이후에 다이빙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더 무서워지셨다고 해요. 이분이 오픈워터 자격증을 딸 때 만났던 강사분이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셨는데요. 저도 물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진도가 나갈 때마다 윽박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죽을 것 같지만 해야만 끝나겠구나 싶은 마음에 이악 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시긴 했지만 다이빙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덕분에 지금도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언젠가는 한 번쯤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도 제주에 있다 보니 이런 상황들을 몇 번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몇 년 전 섬에서 만난 어떤 강사님도 교육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작년에 갔던 수영장에서도 또 다른 강사님이 교육생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다이빙은 평상시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이 물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강사님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과 짜증을 내는 건 좀 다르잖아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내 직장 상사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좋은 상사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왜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했냐 하고 화만 내는 상사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교육받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업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육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보통 오픈워터는 4번의 개방 수업, 바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강사님마다 이 4번에 나누어서 이제 스킬들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떤 강사님의 첫 번째 개방 수업 커리큘럼이 똑같다고 해볼게요. A 강사님은 스킬을 끝내고 한 15분, 20분 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B 강사님은 스킬이 모두 끝났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스킬이 끝난 후 물속을 더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진 거였습니다. 이 두 차이는 첫 번째 강사님은 기술만 익히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B 강사님은 수중에서 편안하고 재밌어야 진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사실 이 두 분 다 잘못된 건 없죠. 배워야 할 스킬들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A 강사님과 B 강사님 중에 어떤 강사님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B 강사님을 선호합니다. 단순히 스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익숙해지고 진심으로 즐거워야 더 다이빙을 앞으로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거는 살짝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다이빙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먹을 것도 많이 잡아오냐.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뭔가를 집어서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채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채집을 하는 강사님께 배운 다이버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집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접근이 다릅니다. A 강사님은 전후 사정 없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강사님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실전 경험을 공유해줍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책으로 연애를 배웠다, 책으로 뭘 배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책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베테랑 강사님들은 본인의 경험담과 적절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개인차를 인정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좋은 강사님들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기다려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소리치고 강압적으로 하는 강사님이 아니라 교육생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천천히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만나야겠죠? 결국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과 자신감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강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후기인 것 같아요. 후기를 통해서 이 강사님의 교육 스타일이 어떤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전 상담을 충분히 꼼꼼하게 해주는지입니다. 사실 이 상담만으로는 조금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이 얼마나 명확한지 최대 교육생이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패디 기준으로는 강사 한 명당 8명의 학생을 바다 교육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도 잘 못 가누는 이 학생들을 한 명의 강사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있는 많은 다이빙 센터에서도 강사님 한 분당 최대 인원을 정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사님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오픈워터 자격증은 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수영을 배울 때 만약에 자유형을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유형을 배웠다고 해서 배운 순간부터 자유형 선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빙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빙 스킬을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바로 물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꾸준히 이 연습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내가 다이빙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자격증이 있어도 혼자 해외로 나가는 게 두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내가 배운 강사님이 투어가 있다면 같이 그런 투어에 가서 케어도 받고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지 같이 보시면 내가 내 다이빙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블루의 슬로건이 교육부터 투어까지인데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받은 병아리를 투어 가서도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격증 단체는 큰 틀을 주는 거고 강사는 그걸 경험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패디든 나우이든 뭐 SSI든 SDI든 그 어느 걸 선택해도 기본적인 다이빙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여러분의 다이빙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같은 오픈워터라도 어떤 강사는 스킬만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급급하고 어떤 강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질 때까지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또 어떤 강사는 매뉴얼만 읽지만 어떤 강사는 본인의 경험을 녹여 담아서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을 해줍니다. 어떤 강사는 실수하면 답답해하고 화를 내지만 어떤 강사는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격려해줘요. 이 차이가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과 자신감을 결정합니다.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실력과 자신감은 좋은 강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다이빙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